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광고회사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32살 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공개할지 몇 달간 고민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둘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당할 뻔한 여성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도 나는 아직 더 성장하고 싶다며 연애보다 승진에만 집중했죠. 부모님이 가끔 결혼 얘기를 꺼내셔도 귓등으로 흘려들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32살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몇 번 소개팅을 해봤지만 딱히 심장이 뛰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서연아, 너도 이제 나이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전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지하철 2호선이 평소보다 붐볐는데 갑자기 여자분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추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못 본 척 외면하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분이 단호하게 나서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그 남자는 키가 180cm 정도 되는 수려한 외모였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서도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야, 너 뭐야?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계신 거 모르세요? 그 남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 수집 중이니까 계속하시면 경찰서 동행하셔야 할 거예요. 결국 추행범이 다음 역에서 도망가듯 내렸고 그 남자는 피해 여성을 끝까지 안심시켜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혹시 신고하실 거면 제가 증인으로 도와드릴게요. 진짜 멋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생겼어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회사 근처 요가 스튜디오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새로운 남성 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로 지하철에서 추행범을 제지했던 그 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저번에 지하철에서 추행범을 제지하셨던 분 맞죠? 아, 맞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네, 정말 멋있으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가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됐죠.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광고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준호 씨는요? IT밴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핀테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지적이고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정의감이 뚜렷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요가 수업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 후에 차 한 잔씩 마시게 됐죠. 서연 씨는 광고 기획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주로 하세요? 주로 브랜드 마케팅 쪽이에요. 최근에는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와,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저도 IT 사업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대화할수록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일에 대한 열정도 비슷했고 가치관도 잘 맞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 씨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서연 씨, 시간 되실 때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평소 고마웠던 마음도 있고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요. 그렇게 첫 번째 정식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강남에 있는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준호 씨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 레스토랑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리뷰도 찾아보고 직접 와서 확인해봤어요. 서연 씨께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세심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부터 본격 연애가 시작됐어요.
준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데이트를 했고, 제가 바쁠 때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2개월 정도 사귀면서 준호 씨의 진심을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큰 프로젝트로 야근에 지쳐 있을 때면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고, 승진이 확정됐을 때는 깜짝 축하 파티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는 저희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준호 씨는 저희 가족들을 정말 세심하게 챙겼어요.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좋은 병원까지 알아봐 드리고, 아버지의 한의원 일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한의학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까지 했거든요. 부모님도 준호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남자를 칭찬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준호와 만난 지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아, 집에 좀 와봐라.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퇴근 후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서연아, 앉아라. 오늘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시더니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의원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단다. 보상금이 50억이야. 뭐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한의원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10억의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50억이라니. 진짜 확실한 거예요, 아빠. 응, 내년 상반기에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현실 맞죠?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아버지가 30년간 한의원 운영하시면서 이런 횡재가 있을 줄이야. 가족 모두가 흥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큰 돈이 생긴다는 소문이 나면 온갖 사람들이 붙을 거야. 네,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저에게는 준호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연인 사이에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녁, 준호와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 씨, 사실 우리 가족한테 큰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나쁜 일이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준호 씨를 보니 더욱 고마웠어요. 아니, 좋은 일이야. 아빠 한의원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 그런데 금액이 50억이야. 순간 준호의 눈이 커지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100억? 정말? 응,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런데 준호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아버지께서 그간 고생하셨잖아. 그런데 조심스럽기도 하겠다? 큰 돈이 생기면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 모두 조심하셔야 해. 다른 사람 같으면 우와, 이제 부자네 라며 좋아할 텐데 준호는 오히려 저희 가족 걱정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 씨,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만 말해야 좋을 것 같아. 나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준호에게 말했다고 전했더니 아버지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더라고요. 서연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런 중요한 일을 말했냐? 아빠, 준호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큰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는 법이야.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같은 좋은 사람을 의심하다니. 다른 사람 같으면 돈 이야기에 눈이 반짝일 텐데 오히려 저희 가족 걱정을 먼저 해주잖아요. 그러고는 며칠 뒤 준호 씨와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호 씨,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준호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이제 정말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준호 씨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서연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요. 상견례 당일, 준호는 정말 완벽했어요.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저희 가족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모님도 준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참 예의 바른 청년이라며 흐뭇해하셨고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난 후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서연아, 준호 그 친구 사주 한번 봐도 될까? 사주요?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빠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에서 2번이나 동업자들에게 배신당한 후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사주를 보시곤 했거든요. 준호 사주가 어떤데요? 글쎄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때는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직감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와 저는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해왔어요. 서연 씨,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우리도 투자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응, 강남 쪽에 좋은 매물이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대. 재개발 보상금 받기 전에 미리 투자해두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부동산 투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투자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보증금으로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서연 씨 아버님께 미리 조금만 빌려달라고 해볼까? 어차피 내년에는 100억이 들어올 텐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5억을 빌려달라니. 준호 씨,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직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럼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괜찮아. 준호 씨는 쉽게 물러섰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찜찜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뭐, 5억을 빌려달라고? 네,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서연아, 그 친구가 정말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 네, 그렇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일이 있다. 며칠만 기다려라.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을 닫고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러세요? 나도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 3일 후 아버지가 저를 한의원으로 부르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정말 심각하셨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사설탐정에게 준호 그 친구 조사를 의뢰했다. 네, 왜 그런 일을... 서연아, 큰돈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아빠가 젊은 시절 2번이나 사기를 당했잖아. 그때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봉투에서 사진들과 서류를 꺼내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첫 번째 사진은 준호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친밀해 보이는 모습으로요. 이게 뭐예요? 준호라는 그 남자, 현재 김유진이라는 28살 여자와 동거하고 있어 2년째야.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운영한다는 IT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증도 가짜고. 그럼
준호 씨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야. 주로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을 전문으로 해.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로맨스 스캠이라니. 제가 그런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탐정이 더 조사해보니까 지금까지 최소 5명의 여성을 속여서 총 15억 정도를 뜯어낸 전력이 있어. 손이 덜덜 떨렸어요. 8개월 동안 저를 속여온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서연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버지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준호 씨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에 재개발 보상금 100억 타겟 김서연이라고 적힌 화이트보드가 보였어요. 이 사진은 그들의 아지트에서 찍힌 거야. 처음부터 이 가족의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그 순간 정말 충격의 말이 안 나왔어요. 지하철에서의 그 영웅적인 모습도, 요가 클래스에서의 운명적인 만남도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추행범을 제지한 것도 그것도 다 짜고 친 거야. 추행범 역할을 한 사람도 같은 조직원이야.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쉬운 타겟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8개월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돈으로만 본 사기꾼이었다니. 일단 준호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라. 아빠가 계획이 있어. 아버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이 놈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준호 씨에게서 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면서 정말 역겨웠거든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준호 씨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죠. 서연아, 준호한테 연락해서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라.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싶다고. 정말 괜찮을까요, 아빠? 걱정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다음 날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준호 씨,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아버지가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대. 아, 그래? 예식장이나 신혼집 관련 이야기인가? 그런 것들이야. 몇 시에 가면 될까? 7시까지 집으로 와. 응. 좋아,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구나. 기대되네. 그런데 서연 씨,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순간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들켰나 싶어서요. 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럼 내일 보자.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저를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이 너무 역겨웠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내일은 녹음기를 켜놓을 거야. 그 놈이 자백하는 모든 말을 증거로 남겨야 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도 미리 연락해놨어. 다음 날 저녁 7시 준호 씨가 시간에 맞춰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아버님, 어머님. 그래, 왔구나. 앉아라. 아버지는 평소보다 차갑게 대했지만 준호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결혼 준비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결혼 준비 말이야.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아버지가 책상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준호야, 내가 운영한다는 IT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 테크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뭘까? 아버지가 가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죠? 내가 보여준 사업자 등록증이 가짜라는 조사 결과야. 준호 씨가 당황하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 이번에는 준호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에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걸 구했죠?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정중한 말투가 아니라 반말에 가까운 거친 말투였거든요. 사설 탐정이 조사한 거야. 김유진이라는 여자와 2년째 동거 중이라면서. 준호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비웃듯이 웃었어요. 하, 이런 들켰네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8개월 동안 봐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쩐지 너무 쉽게 낚였다 했더니 아버지가 똑똑하시네요. 준호 씨,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준호 씨가 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거짓말? 하, 너는 정말 순진하다. 지하철에서부터 요가 클래스까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왜 이런 짓을...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50억이야. 50억.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줄 알아?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8개월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돈으로만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만 나가거라.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 준호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뭘 신고했다는 거예요? 사기죄로 신고했지.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그때 현관 밖에서 경찰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거든요. 준호 씨가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연 씨만 상처받는 거 모르세요? 이미 8개월 동안 사귄 사이인데.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준호 씨를 연행해 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야, 그래도 8개월은 즐거웠어. 다음에는 더 조심해. 정말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끌려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8개월 동안의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연행된 후 몇 주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8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요가 클래스에서 첫 대화를 나눴던 그날, 제가 야근할 때 도시락을 가져다 준 그 순간, 승진 축하 파티를 준비해줬던 그 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분께서 재판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준호라는 가명을 쓴 김민수가 기소됐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김민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준호라는 이름마저도 거짓이었던 거죠. 재판날 법정에서 그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8개월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망가뜨릴 뻔한 사기꾼이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김민수의 다른 피해 사례들도 듣게 됐어요.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총 7명의 여성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여 총 23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7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저처럼 당했다는 얘기였어요.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김민수가 연행될 때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안하다는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에는 더 조심하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순진한 게 잘못은 아니야, 서연아. 다만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배운 거지. 아버지가 젊은 시절 당하신 사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아빠도 20대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업 자금을 모두 뜯겼어. 그때 정말 절망했지.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게 됐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 그래서 준호 씨를 의심하신 거예요. 처음 사주를 봤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마음이
다른 사람의 사주였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신 이유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다는 거요. 아빠, 저도 사주명리학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사주명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사람의 성향과 운명의 흐름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몇 달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어려운 광고 캠페인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팀장님, 이번 캠페인 정말 성공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후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고 그게 제 일에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예전처럼 순진하게 남을 믿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는 소개팅 제안도 받았어요. 서연아, 우리 회사 김 과장님이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다는데 어때? 친구의 제안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번 만나보지 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갈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전 같으면 사주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다만 조금 소심한 면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그분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스스로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김민수라는 사기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 감정에만 휩쓸리지 마시고 상대방을 차근차근 알아가세요. 특히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사람이나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조금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조언에 귀 기울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괜한 의심을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직감이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사랑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